안녕하세요. 바실리아 조슈아입니다. 전자 출입 명부 KI 패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국민들이 어떤 곳을 들어가는지를 다 이제 기록하고 추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부가 그러면 왜 이 KI 패스라는 전자 출입 명부를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코로나랑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선 이 정부가 초기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이 지금 그 초반에 입국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더욱더 촘촘한 추적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이제 감염자가 나왔을 경우에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그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추정해서 이 사람이 누구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감염이 됐는지를 알아보는 그렇게 해서 예방하는 단계는 지났다.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 방법은 초기에는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역 감염 단계라고 해서 감염한 사람이 너무 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옮겼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 퍼져 있는 지역 감염 단계라는 것이고 이건 의료인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런 개인의 그 위치 이동 경로를 알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한번 이제 갖고 계시면 지금 바로 네이버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를 눌러보면 거기 오른쪽 위에 새로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최근에 생겼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콘 모양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건 뭔지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내 서랍. 왼쪽에 보시면 내 서랍이라는 게 나오고요. 저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내 서랍이라는 것이 나오고 뭐 결제 내역, 장바구니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QR 체크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KI 패스라는 건데요. 이걸 누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개인 정보 수집 동의 이것이 이제 나오고요. 여러 가지 나오고 이걸 누르고 난 다음에는 QR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에서 이제 QR 코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QR 코드를 이제 뭐 어떤 데 쓰는 거냐? 볼게요. 이게 전자출입 명부라는 이제 어플을 깝니다. 이거는 어디서 까냐면은 이제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 출입을 하는 사업장에 이걸 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네이버에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QR 코드를 이제 갖다 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업장에서 까는 이 프로그램은 QR 코드를 인식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 들어갔다는 것을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개인의 어떤 그 이동 경로를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업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5군데였습니다. 음식점, 유흥시설, 여가시설, 체육시설, 공연시설 이렇게 이제 처음에 6월 10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었는데 최근에 교회에 공문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종교시설이 이번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3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다 의무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공문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거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부 지역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교회 종교단체에 다 이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인데 좀 간단하게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추가됐습니다. 전에는 이게 교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추가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업종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부분이 또 추가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요. 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의구심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전염병이 이 세 지역 중에서 전염병의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지하철이고요. 사람이 빽빽하게 이제 모여 있는 출근길 지하철.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나는 이제 젊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서 코로나 절대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뭐 술 마시고 몸을 비벼대면서 춤을 추는 클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그 간격을 떨어뜨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세 곳 중에서 지금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이 어딘가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교회는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추가가 됐습니다. 고위험 시설입니다. 고위험 시설. 그리고 전자출입 명부에 의무 적용 시설이 교회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그 종교 박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일부 그런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으로 이 QR 코드를 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을 추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한번 좀 판별을 해봤습니다. 이 QR 코드를 다른 스마트폰으로 또 사진을 찍으면 QR 코드를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발급을 받은 임시 발급받은 이 QR 코드인데 QR 코드를 직접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글자가 나왔습니다. 암호화되어 가지고 일반인들은 알아볼 수가 없죠. 근데 이 데이터들이 결국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면 그 나를 판별할 수 있는 데이터, 나의 개인 정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모르죠. 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뭐 전화번호가 들어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나의 개인 정보가 있고요. 내가 지금 어떤 곳으로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한 그 이동 위치, 경로가 결국은 그 현재 그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업체, 사업장에 뭐 교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장이라든지 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디 들어가는지가 모든 정보가 다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결국은 이 네이버로 가는 거거든요. 네이버가 여러분은 뭐 네이버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이버가 뭐 어디 있겠어요? 핸드폰에 있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네이버 서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춘천 지역인데요. 춘천 지역에 네이버에 이 건물이 엄청 큰 건물이고요. 축구장의 5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규모의 서버 관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게 왼쪽 오른쪽으로 쭉 보이는 것들이 다 서버들입니다. 세어봤는데 한 줄에 18대의 서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줄에 18대씩 그 칸칸이 18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것이 쭉 끝도 없이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 네이버 서버 이름을 또 각이라고 했더라고요. 이 보관하는 그 위치, 그 서버실 이름을 각이라고 하는데 왜 또 이걸 한자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동하는 것을 QR 코드 정보하고 이동 경로를 다 여기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QR 코드 발급 회사와 보건복지부가 데이터를 나눠서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에서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네이버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QR 코드 발급 회사라고만 얘기합니다. 근데 QR 코드 발급 회사가 사실은 네이버죠. 네이버 서버에는 개인 정보와 QR 코드가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는 QR 코드와 이동 경로가 있기 때문에 두 경로가 분리되기 때문에 나의 개인 정보와 이동 경로가 합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코로나 환자가 발견됐을 때 그 환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결합을 해서 내가 이동한 경로를 그걸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서버의 데이터는 다 네이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결국은 그 업체 데이터도 그리고 개인 데이터도 다 네이버에 들어 있는 겁니다. 사실상 거기서 이 얘기하기로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데이터가 나눠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이제 그 데이터를 다 총괄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어떤 일개 기관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든 그 이동 경로를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보가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정보 업체에서 정보 유출한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션, 싸이월드, 케이트, 인터파크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최근에는 몇 달 전에 올해 초에 개인 그 카드에 관련된 신용 정보들, 신용카드에 관련된 그 개인 정보들이 대량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유출이 됐다 이런 내용까지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지금 많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보 통제를 하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미 밝혀진 것만 해도 상당히 이렇게 정보 유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퇴사를 할 때요. 퇴사를 할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USB 같은 데 담아 가지고 유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사례들이 뭐 삼성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뢰할 만한 좋은 회사에서도 그 각 개인이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막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개인적인 유출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사실 이 네이버라는 회사하고 정부 기관을 우리가 100%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도 이제 해킹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확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대형 포털 업체에서도 이제 많은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옥션에서 1,800만 건이라고 했잖아요. 1,800만 건이라고 하는 것은 1,800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1,800만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리고 여기 싸이월드는 3,500만 건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볼 것은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있어서 다 이 대형 인터넷 업체들이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가 네이버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네이버에 있는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해킹을 했거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그 범죄로 인해서 또 이제 유출이 되거나 중국이나 다른 데 팔렸거나 이랬을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대형 업체들이 다 이겼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가지고 집단 소송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방역 실패를 정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방역 실패는 결국은 초기 방역 실패고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 실패를 정부가 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 공포를 조장해서 전염병에 대한 전염병이 이미 많이 퍼지기도 했지만 그 공포를 이용해서 국민의 모든 일상생활 내가 어디를 간다든지 이런 그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다. 통제하는데 국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베리칩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666이다. 그리고 뭐 어떤 짐승의 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모론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사실 부분만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베리칩이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확인해준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베리칩이 어떤 특별한 어떤 용어라는 게 아니라 나를 확인시켜주는 어떤 작은 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코드도 어떤 베리피케이션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베리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조그만 아주 작은 캡슐인데 이 안에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 번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GPS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건 데이터는 넣을 수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식별 번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유독 오른손에 이렇게 그 집어넣는다고 하는데요. 오른손 여기 이쪽 부분에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작기 때문에 그 인체에 이제 부작용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안 좋은 그 인식이 많기 때문에 뭐 성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좋은 인식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많이 활성화는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 사람을 다 통제한다,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이제 바코드를 몸에 박는 걸로 그런 것으로 이제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이제 얘기 있었지만 이건 이제 대놓고 사람을 무슨 상품처럼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제로는 이건 전혀 이제 하진 않았고 베리칩은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이걸 이제 그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삽입을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어떤 출입하는 데 쓰기도 하고 개인이 어떤 신용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하는데 쓰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QR코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게 베리칩이라는 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는 개인 식별 코드를 칩에 넣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걸 몸에 넣는 거니까 사람이 이제 뭐 이제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겠죠.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이걸 칩을 박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QR코드라는 게 생겼기 때문인데요. QR코드를 쓰게 되면 결국은 이 QR코드를 내가 핸드폰으로 생성을 해서 갖다 대야지만 어디든 출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출입할 수 있는 그 사업장이 점점점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이 QR코드를 가지고 이 앞서 얘기했던 베리칩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휴대폰을 계속 들고 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내가 갖고 다니는 내 몸에 칩을 심은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내 몸을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리칩에는 특수한 그 일련 번호들 그리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번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QR코드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판독을 해보면 이렇게 많은 글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안에 간단하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QR코드보다 더 무서운 개인 통제, 개인의 어떤 정보를 보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QR코드도 상당히 많이 지금 보급이 됐습니다. 곳곳에 QR코드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이 여자가 공안입니다. 여자 이제 경찰인,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인데요. 중국 경찰은 이런 특수한 안경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수한 안경으로 사람을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에 식별 코드가 이제 숫자가 보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 얼굴에 뭐 숫자 보이는 게 어때서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를 또 다른 기기에 입력을 하면 이 사람의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신용정보, 그리고 범죄 경력이 있는가,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 당에 충성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에 안 좋은 그 발언을 한 이력이 있는가, 그런 정보들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QR코드에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주민등록번호 같은 어떤 일련 번호만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바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특수한 안경, 그리고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CCTV가 함께 조합이 돼가지고 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5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이제 안면이 인식되면 이 사람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 전혀 내가 이제 핸드폰도 안 갖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리에 있는 CCTV만으로도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 5분 만에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 기사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CCTV를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이 CCTV가 어디 있는 거냐면 이 사진은 중국에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 있는 자료 사진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광주에 있는 CCTV를 가져왔습니다. 광주에 있는 하나의 정부 기관인데 하나의 정부 기관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CCTV를 동시에 지금 보고 국민들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 나라 중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 중국의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우리나라 이렇게 바로바로 잘 따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떤 나라냐? 중국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의 이 바이두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같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는 게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어떤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을 하려면 중국인이 가입하려고 해도 한국인의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거든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중국의 바이두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한국인 이름 명단이고 옆에 있는 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유출 정도가 심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데 미국에 있는 중국 영사관이 중국의 스파이들의 그 미국에 있는 이제 정보들 해킹을 하단다든지 이제 회사의 아주 그 큰 대형 회사들의 비밀을 회사 사내 비밀을 이제 빼낸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스파이 활동의 거점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지금 나와가지고 미국이 지금 그 영사관을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중국인들 다 이제 그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인들의 정보를 이제 그 빼내는 스파이 활동이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개인 정보 수집, 이 루트를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혜택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자는 거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혜택을 얻으면서도 이런 내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나의 정보에 대해서 나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나의 어떤 개인 신용정보 나에 대한 정보, 나의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고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 자유가 좋다. 자유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인식은 하지만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내가 가진 그 정보를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이제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인식을 하고 나는 누구의 통제도 받고 싶지 않다. 그것이 정부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 어떤 기관, 어떤 대형 인터넷 업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스마트폰에 관련된 통신사나 어떤 그 회사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어떤 내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겠다. 만약에 필수 불가결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 대해서 나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나의 중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속 따져봐야 됩니다. 계속 따져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내 정보가 만약에 유출됐을 때 급하게 바로 그 정보 유출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걸 이제 막고 그리고 그 사과를 받고 그리고 또 그 금전적인 어떤 그 손해보상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자출입 명부 KI 패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라는 정부 기관에서 우리 국민들의 이제 이 이동 경로를 추적을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좀 침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분명히 이건 종교 탄압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건 그렇게 크게 전염병하고 이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위험한 곳이고, 교회 때문에 전염병이 많이 전염된 것처럼, 물론 뭐 신천지 같은 사례는 있었지만 현재는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어떤 그 정보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일련의 행위들을 통제하는 데 이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의 실패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점점 더 불만이 많아질 텐데요.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집회를 하는 곳이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 이걸 정말 심각하게 악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은 예전에 구리선관위에 있는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어떤 증거물들을 보존하라는 그런 시위 집회를 아주 꾸준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에 코로나가 퍼졌기 때문에 이걸 방역하기 위해서 강제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런 어떤 예를 들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그 대책이나 아니면 그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국민들의 정당한 집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집회에 대해서 정부가 이걸 상당히 악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회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나중에 추적해가지고 사실 이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코로나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집회를 앞으로 금지를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집회에 상당히 적극적인,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깨어있는 교회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사회 문제에 다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깨어있는 교회, 의식이 있는 교회, 그런 목사님과 그런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에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면 그 교회를 직접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직접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코로나 환자를 추적해 보니 이 교회에서 이런 그 잘못이 코로나 전염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폐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에 나왔던 분들 전부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검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게, 그 국가에서는 그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걸 검사를 해가지고 확진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양성인지 없는지 판단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녔던 곳에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검사를 하고 또 만나서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를 완전히 방역할 수 있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초기에는 그렇게 예방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발병하고 2주 혹은 한 달 정도, 그때는 이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전 국민이 많이 퍼졌는데, 전 국민을 다 이걸 가지고 그럼 정부를 통제하겠다고요? 전 국민의 이동 경로를 다 파악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해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갔는지 한 달 동안의 이동 경로를 정부가 파악하도록 이렇게 허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개인정보를 정부에게 이렇게 4주 동안의 이동 경로를 주시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4주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멀쩡한 사람을 가지고 가서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가 지금 50%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판단하는 그 시약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미국에서도 2가지 시약을 동시에 쓴다고 합니다.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발견율이 높은 시약이 이제 콧구멍을 놓고 이제 판별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 몸에 있는 그 혈액을 추출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더 정확도가 높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 2가지를 병행해서 판별을 할 정도로 지금 명확한 제대로
잘 발견할 수 있는 시약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가지만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확도가 높지도 않고 심지어는 코로나의 증상으로 죽은 어린 소년한테도 사실은 뭐 검사 몇 번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다라 해가지고 음성으로 판별을 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감염이 안 되었는데도 감염이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그러면은 난 감염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무증상 감염이라고 해서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국민들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감염 경로를 추적한다고 하면서 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정말 정부가 유리한 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국민들은 확실히 인지하시고 정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정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대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시점에서 지역 감염이 이미 많이 퍼진 단계에서 이렇게 전 국민에 대해서 모든 경로를 일일이 추적을 해서 그걸 통제해가지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겠는지 정말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이 이 방법으로 정말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 명확하게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너무나도 지금 교회에서 이제 대처를 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교회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의외로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님들이 귀찮아하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 번 토로하는데 의무 시행이라고 해서 국가에서는 이제 이걸 시행하지 않는 데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위험 시설이라고 겁을 주면서 지금 이걸 시행하지 않는 사업체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국민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를 출입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QR코드 쓰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사업장인 분도 마찬가지고 이걸 지금 핸드폰에 깔아서 쓰라는 그런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걸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무리 봐도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다른 데에서는 지하철에서는 이런 거 지금 패스를 하지 않잖아요. 지하철에서 이런 출입 명부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이런 걸 하라고 강제로 그것도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갑자기 지금 교회가 좀 추가되는데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종교적인 핍박도 있습니다. 왜냐? 교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다른 데보다 열심히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이렇게 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들이 이런 QR코드라든지 이런 어떤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신도들에게 어떤 그 기기를 장치해가지고 신도들이 일일이 QR코드를 찍어서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도들에게 저는 이제 이런 음모론을 자세히 믿고 있지는 않지만 666이라든지 짐승의 표라든지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 베리칩이 결국 하는 역할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일련 번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베리칩이에요. 그게 베리칩의 원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몸에 들어가 있는 것과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핸드폰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여기 QR코드를 찍어서 나의 개인 신분을 집어넣는다는 게 이게 베리칩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신도분들, 특히 목사님들께 꼭 이걸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QR코드로 신분을 확인해서 내가 여기 들어가는 걸 확인하는 거, 이것은 명백히 개인 정보, 그리고 개인 정보와 개인의 이동 경로 다 추적하는 거고 국민을 통제하는 거고 특히 교회 신도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거 신도분들 꼭 이걸 이제 숙지하시고 가급적이면 목사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문들이 지금
목사님들께 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의왕시가 나와 있는데 의왕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의 교회에 이것이 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이런 게 나왔는지 알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신도들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파악하도록 문건이 나왔다면 이걸 분명히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정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아주시면 좋겠고 특히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중국의 특수한 안경을 착용해서 경찰이 모든 국민들이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지만 알면 좋겠지만 정부에 반하는 반정부적인 민주당이나 현재 정부 청와대에 안 좋은 어떤 항의를 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파악이 돼버리면요. 앞으로는 이제 국민들이 정부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도 정부에 대해서 절대 이의 제기를 하고 정부의 국민들의 주권을 얘기를 할 수 없는 때가 올 겁니다. 서서히 그렇게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아시고 이 전자 출입 명부 KI 패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장점에 대해서 장점도 극히 일부 있겠지만 단점에 대해서 특히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고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실레아 TV 조슈아였습니다.